퇴계 이황명조 분석해 보겠습니다. 항상 월지를 먼저 들여다본다고 했지요. 물론 운 보는 법에서 그렇게 봅니다. 저 한쪽에 용신에 대한 강의를 해놓은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월령에 있는 오행이 식신, 재성, 정관, 인수이면 그대로 선 용신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신을 복잡하게 잡을 필요 없습니다. 만약에 월지에 월지 월령이 평관, 상관, 양인, 겁재 이렇게 해당이 되면 그것은 불선용신입니다. 흉신이기 때문에 그것을 제하는 상신이 제하는 것을 상신을 그대로 용신으로 봐도 됩니다. 그것을 용신으로 보면 됩니다. 여기 지금 현재 축 중에 이 가운데는 이 안에는 신금이 있죠. 신금이 위쪽으로 투출을 했습니다. 월지에서 투출한 것이 있으면 월지보다는 투출한 것이 용신이 됩니다. 식신은 길신이죠. 이렇게 길신이 신 이렇게 두 개가 투출을 했습니다. 또 지지에는 유, 축 이렇게 합의되어서 식신 위에 투출한 식신을 밑에서 근을 해주면서 도와주고 있는 그런 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퇴계 이황은 대체적으로 사주가 간단합니다. 이렇게 식신이 투출하면 이거 자체가 그대로 용신이기 때문에 이 식신을 도와주고 있는 토라든지 금이라든지 이렇게 토금은 다 길신이 됩니다. 마치 종합격처럼 그렇게 보면 됩니다. 이 명조의 단점은 인수를 만나면 식신이 손상이 된다는 겁니다. 인수는 정화입니다. 물론 병도 인수지요. 병정 이런 인수를 만나면 식신은 파손이 되기 때문에 식신의 기신은 인수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식신은 항상 재성을 대동하고 있으면 좋겠죠. 재성이라고 하는 것은 수죠. 수가 재성이 만약에 사주 원국 내에 있다면 재운도 좋은 것이고 그리고 인수가 나타난다고 할지라도 그 인수를 방어할 수 있기 때문에 최상의 귀격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재성은 투출하지 않았지만 재성이 초년에 이렇게 해자로 투출한 것은 일단 좋은 상입니다. 그런데 퇴계 이황은 머리도 좋고 거의 이율곡하고 대담을 해봐도 여러 시간 대담을 해봐도 그 천재적인 청년 22살 먹은 이율곡하고 대담해서 존경스럽다고 생각할 정도로 역시 이 나이 먹은 이황도 거의 지식이라든지 언변이라든지 거의 생각에 막힘이 없었던 그런 분이지요.
저술도 수십 권의 저술을 쓰고 성리학을 주자 성리학을 거의 정리하다시피 했던 그런 우리 한국 조선의 당시 조선의 인재 중에 인재지요. 이렇게 식신은 부유하다, 유복하다 이런 상징이 있습니다. 이렇게 식신이 극을 받지 아니하고 깨끗하게 이렇게 되어져 있으면 유복한 사주고, 또 여기서는 월지에서 튀어나온 식신이기 때문에 실제로 관운도 좋아서 여러 번 입관을 사양했지만 임금이 수없이 불러들였던 그런 분 중에 한 분입니다. 다만 실제 사건에서 실제적인 그런 그 일인데요. 한 가지 여기서 단점은 기토가 기일간이 이렇게 지지에 해수에 이렇게 앉아 있고, 또 월령도 축월에 태어났기 때문에 거기에 생이라든지 장생, 녹이라든지 왕이라든지 장생, 노광이 없는 신약하다는 겁니다. 신약하고 식신은 지나치게 왕성해서 종아의 상을 취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늘 몸이 쇠약했던 것으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분 이 사주로는 아버지가 태어나자마자 7개월 만에 병신월에 대략 계산을 해보면 병신월이 되는 것 같았어요. 병신월 즈음에 부친이 사망을 했습니다. 이런 그 부친은, 여기서 부친은 부친은 원래 재성이지만 부궁이 있습니다. 아버지를 상징하는 자리가 있어요. 월간이 아버지를 상징하는 궁입니다. 월간, 이 신이 파손이 되거나 또는 축토 가운데 있는 신이 파손이 되면, 월간 신이 파손이 되면 부친이 위험하고, 또 월지 축토가 파손이 되면 또 모친이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병신월에 사망한다 하는 것은 이 명국 안에도 없고 또 대운에도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3세부터 경자대운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사망은 경자대운 전에 7개월 뒤 부친이 사망했기 때문에 거기는 이 축토 신축을 보고 3세 전에 대운을 보는 것만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그래서 이 대운이나 원국을 보고는 부모의 덕이 없구나 하는 것을 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또 아주 전혀 또 그런 징후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진축 이렇게 파가 되면은 여기서 수가 계고를 합니다. 수는 재성이죠. 수가 계고를 하고 천간에 이렇게 기토 겁재가 있습니다. 이 자료는 퇴계 이황
그 기록에 진시라고 이렇게 몇 년도 1501년도 언제 그러니까 축월이죠. 축월 며칠 날 진시에 태어났다 하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거의 정확한 자료입니다. 겁재가 천간에 이렇게 투출해 있고 지지에서 진축파로 수가 계고되기 때문에 이 수는 무토에 의해서 극을 받는 이런 상이 하나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기가 여간 까다롭지가 않겠죠. 거의 숨어있는 작용이기 때문에 또 이렇게 진축파가 되어서 수 재성이 손상을 본다고 해도 그것이 출생하고 난 다음에 7개월 뒤 7개월째 부친이 사망한다는 것을 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진축파 즉 월지 월지나 연지 여기에서 일어난 일은 주로 조년을 봅니다. 어렸을 때를 보죠. 거기에 축토에 수가 투출했고 그 수가 무토에서 극을 받는 상이 있기는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병신년에 병신월에 연은 신월이죠. 병신월에 신자진 이렇게 수국이 되어서 이때 역시 수가 투출합니다. 그리고 그 수는 투출한 수국은 무토에 의해서 극을 받습니다. 진축파에서 토에 의해서 수를 극을 받고 또 신자진 수국에서 올라온 그 수국도 역시 무토가 극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병신월에 재성이 파손되어 부친이 사망했다라고 하는 그런 숨어있는 징후가 하나 있습니다. 지우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부친이 일찍 사망했고 그렇지만 자기 자신은 여기서 자기 자신은 이 식신이 용신이기 때문에 손상을 당하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는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또 이 식신은 재성을 보면 좋아합니다. 식신은 재성을 생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경자, 기해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신동이라는 그런 소리를 듣고 아주 잘 지내었습니다. 신유대운의 술, 여기서 이제 신유술 정 서방지로 가죠. 역시 신금이 식신이 용신인데 이렇게 신유술 서방지로 가기 때문에 쭉 대운마저 아주 좋은 쪽으로 흘러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천간에 즉 정인수가 투출하고 병인수가 투출했기 때문에 사는데 전혀 고난이 없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지지는 60%의 작용력이 있고 천간은 40%의 작용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지의 60%가 작용하고 있다면 이것은 거의 대부분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을 모두 다 성취할 수 있는 그런 대운입니다.
이분은 정유대운, 정유년의 모친이 37세 정유년의 모친이 사망을 했습니다. 정유대운 정유년에 사망한 것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축에서 모친궁에서 투출한 이 유금이라든지 신금이라든지 이것은 동시에 자기 자신에게는 용신이지만 또한 모친의 궁을 뜻합니다. 정유년에 유축합하고 금이 투출하지요. 이때 투출한 이 금을 정인수가 극을 하기 때문에 모친이 사망을 한 겁니다. 인수는 모친의 성이고 모친을 알 수 있는 모친성이죠. 그리고 신은 모친궁인데 이렇게 궁성이, 궁과 하나 알아두셔야 됩니다. 궁과 성이 반목을 해서 서로 극을 하면은 그때는 모친이 사망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배우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배우 성과 배우 궁이 서로 극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에도 배우자가 사망하는 그런 운으로 봅니다. 이렇게 해서 정유년의 모친마저 사망을 한 것이죠. 아마도 이러한 것들이 신약자의 그런 특성이 아닌가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사주는 신왕 신약으로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약하다고 해서 반드시 나쁘다고 꼭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신약하면 신약한 나름의 단점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은 됩니다. 이분이 을미갑오 이렇게 남방대운을 만났습니다. 남방대운에는 화죠. 역시 축토가 왕해지는 그런 대운이 사오미 남방 30년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축토는 금을 생해주는 그런 일을 하기 때문에 좋은 운입니다. 나쁘다고 할 수 없는 운입니다. 다만 식신이나 상관은 정관, 평관을 만나면 보는 법이 확 바뀝니다. 평관을 만나면 그것을 제거하는 식신상관은 길하지만 정관을 만나면 식신상관은 흉하다고 하는 명리학의 대전제가 있습니다. 연해자평 시대부터 내려오던 정관 보는 법이죠. 을미대운에 해묘미 이렇게 목국이 되어서 평관이 아주 왕성한 평관이 이렇게 투출을 했습니다. 지지사오미는 축토를 왕하게 축토가 작동하는 왕성한 축토가 작동하는 그런 대운이지만 거기서 평관이 을미에는 이 사오미 남방화뿐이 아니라 평관도 동시에 투출을 한 겁니다. 평관운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러한 평관을 식신이 아주 잘 제어를 해서 역시 이때도 63세 전까지 을미대운의 벼슬이 연속 상승을 하지요. 하지만
늘 몸이 약했던 퇴계 이황은 임금의 여러 번 부름에도 불구하고 잘 나가지 않았습니다. 안동 부사를 좀 해주시오 해도 고사를 했고, 풍기 군수를 좀 해주시오 하면은 가서 한 1년 하다가 또 사직하고, 또 몸이 약하다는 것으로 사직하고 또 나오고, 이런 식으로 이분의 기록을 보면 여러 번 벼슬을 불러주었지만 그럴 정도로 나라에서 아주 뛰어난 인재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지만 그때마다 고사하고, 또 혹시 나간다고 해도 1년 또는 몇 개월 이렇게 하고 그만두었습니다. 그렇게 한 것은 이 사오미 남방 이 화운에는 이 화토동궁을 여러분들이 잘 봐야 됩니다. 이 화토동궁에는요, 이 토를 왕하게 하는 것도 있지만 화 자체가 인수의 역할을 하는 것도 있죠. 물론 지지에서 사오미 지지에서는 천간에 있는 신식신용신을 그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동정설의 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간접적으로는 그갈 수가 있죠. 또 만약에 이 중에 오대운의 오가 만약에 인이라든지 또는 술이라든지 이런 글자를 만나면 위로 투출할 수가 있죠. 그러면 저 신금을 그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지지에서 사오미로 흘러갈 때는 천간의 신금은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는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이 명조는 축토가 신금을 행하는 중간 역할을 하는 축토가 만약에 있으면 이 사오미 화의 인수는 전혀 신금을 그가지 못합니다. 토를 왕하게 해주고 그 토는 다시 금을 생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역시 예를 들어서 뜨거운 여름에는 금을 직접 그가지는 못하지만 금이 물렁물렁해질 수는 있는 것과 같이 사오미 남방대운에는 신금의, 그러니까 이분의 인생에서 열매가 될 수 있는 그런 것에는 별 관심이 없고, 인수의 특성, 즉 글을 쓰거나 사상을 정리하는 데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50세 을미대운, 그러니까 사오미 남방대운으로 들어가자마자 거의 50대부터 70살까지 사망하는 그 나이까지 거의 저술에 매달립니다. 그래서 주자의 성리학적인 입장에서 이 성리론, 즉 이원론, 이와 기 중에 이가 우선된다고 하는 그런 그 주자의 성리학의 입장을 거의 집대성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20년 동안 신금에게 직접적인 영향은 주지는 못했지만 사회 활동은 거의 안 하고 벼슬이 내려와도 뒤로 이렇게 사직을 하고, 그러나 제자들을 기르는 데에는 관심이 많아서 도산서원을 세우고 10여 년 동안 제자들에게 글을 가르쳤던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이분이
70세가 되는 경원년에 경원년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경원년을 보기 전에 먼저 대운을 보면은 갑오대운에 갑정관이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이 식신을 쓰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아주 좋지 못한 글자가 나왔습니다. 식신론자들은, 식신이 용신인 사람들은 이 정관이 수명성입니다. 외워둬야 됩니다. 식신이 용신인 사람들은 정관을 만나면 그 정관운에 일이 안 되거나 또 이렇게 또 사망하는, 나이가 들면은 그것이 사망 시점이 되기도 합니다. 세운에서는 또 별 문제가 없다 하지만 대운에서 이렇게 갑 정관이 이렇게 나타났을 때는 이건 상당히 심각한 그런 시점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명리에는 그 육신마다 특성이 있어요. 인수는 재성을 만나면 안 된다. 정관은 식상을 만나면 안 된다. 식신은 인수를 만나면 안 된다. 또 식신은 정관을 만나면 위험하다. 이런 그 각 육신마다 특성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다 얼마 안 됩니다. 얼마 안 되니까 그런 걸 다 기억을 하고 있으면 바로바로 여기가 위험하구나 하는 걸 바로바로 알 수가 있죠. 갑오대운에 갑정관이 이렇게 투출했는데 이때는 이 식신이 흉신으로 돌변합니다. 정관을 파손하는 글자로 바뀌는데 이 식신을 방어하는 글자가 없습니다. 화가 여기에 있지만 지지에 있기 때문에 이 지지는 천간에 있는 신금을 그갈 수가 없습니다. 좀 누글누글하게 약간의 그건 가능할지 몰라도 손상을 주지는 못합니다. 천간간법하고 지지간법은 좀 다르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추고해가 되지 않느냐. 추고해가 되면은 이 축 중에 있는 신금이 손상이 되니까 이것도 용신 손상이 아니냐 하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월지는 항상 특별한 간법으로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월지는 이렇게 유축 합이 되면 오화가 와서 그 축금을 그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라고 하는 것은 원래 추고해로서 그갈 수는 있어요. 신금을 그갈 수가 있습니다. 삼명통에 형충파해 합 중에 그 해를 설명한 장을 한번 봐야 됩니다. 거기에 보면 이 오화가 신금을 그가는 논리로 이루어진 것이 해의 논리입니다. 원래 만약에 유금이 옆에, 축 옆에 유금이 없다면 추고해가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축 중에 신금이 극을 받기 때문에 사망할 수 있는 단서가 됩니다. 하지만 월지는 합의되면은 유도 다른 글자가 와서, 즉 묘가 와서
유도 충할 수가 없고, 동시에 충하면은 되지만 따로따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추고해를 하고 또 묘유충을 동시에 하면 됩니다. 그렇지만 묘유충이 되거나 추고해가 되거나 이렇게는 안 된다는 얘기죠. 합이 축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갑오대우는 갑이 파손이 되는 것만 봐야지 축 중에 금도 파손된다고 보면은 안 됩니다. 갑오대운에는 갑목이 손상된 것이, 즉 수명성이 파손되는 것이 주 관점입니다. 70세 경원년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경원년에도 오화가 전혀 경금을 극할 수가 없습니다. 극할하는 것이 안 됩니다. 경금은 경금대로 따로 작동을 하고 오화는 오화대로 여기 축토를 왕성하게 하는 그런 일을 합니다. 갑오대운 70세 경오년에 역시 경금이 또 나와서 이 갑목을 극하는 것을 도와주고 있죠. 이렇게 해서 70세 경오년에 사망을 했습니다. 사망한 월을 보면은 기축월에 사망을 했죠. 역시 기축호도 토금이 왕한 겨울입니다. 우리가 이 토를 볼 때 조심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진, 술, 축, 미 이렇게 12지 중에는 토가 작동하는 계절이 4달 이렇게 4개가 있죠. 진월에는 거기 분명 을목도 작용을 합니다. 봄의 기운이 틀림없습니다. 꽃도 피고 목에 작용을 합니다. 동시에 토도 작동을 한다는 거죠. 또 술월 역시 거기에 가을의 계절이 분명합니다. 약간 쌀쌀하고 열매가 견고해지죠. 그렇지만 거기에 토도 작용을 합니다. 이렇게 두 개 다 작용한다는 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축월에도 역시 마찬가지죠. 축월에도 겨울에 틀림없이 춥습니다. 그렇지만 이 축토가 역시 작동하는 계절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기축월 같은 경우에 축을 보고는 겨울에 수가 작동하는 것만 보고 이 토가 작동하는 것을 간과하는 수가 있습니다. 가끔 그럴 수가 있어요. 축에만 치우치다 보면은 수도 작용을 하고 토도 작용한다는 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역시 미월에도 여름 덥습니다. 여름도 정화도 작용하고 역시 거기에 미토도 작용을 합니다. 또한 충이 되면은 거기에 을도 작용을 합니다. 이렇게 또 진술충이 되면 거기에 개수가 묘지에 있던 개수가 개고가 되고 또 술중에 있던 정화가 개고가 되고 또 축중에 있던 신금도 역시 개고가 됩니다. 그래서 이 진술충미 그 안에 있는 세 개의 오행이 상황에 따라서 다 일어난다는 거를 그리고 상황이 아니라고 해도 두 개는 항상
어떤 상황에서도 두 개는 항상 작용을 한다는 것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도 퇴계 이황도 70세 기축월에 토가 작용을 했습니다. 이분의 그 12개월을 다 분석해 보면요, 거기에 토가 작동하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진월에는 경진이었어요. 진월에는 그러니까 경금이 작동을 했고, 또 술월에는 병술월이었는데 이 병술은 화가 지금 고에 임묘하는 그런 상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역시 병술월에도 괜찮았어요. 또 무자 기축월에 역시 토가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토가 안전하게 잘 작용을 했던 것은 기축월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축월에 사망을 한 것입니다. 퇴계 이황의 명조 분석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의해야 될 것은요, 추고해가 월지에서 추고해는 운을 볼 때에는 합이 되면은 축금을 그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운이 보는 것이 아니고 부모 형제 간의 문제를 본다든지 이런 결혼 운을 본다든지 이럴 때에는 합이 되어도 추고해로 인해서 축중에 있는 신금이 손상되는 것으로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운을 볼 때에 한해서는 반드시 유축, 금이 합이 되면은 추고해는 불가능하다 하는 것을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